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신상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당뇨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포도당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에너지로 쓰이고 저장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혈관 속에 포도당이 높은 농도로 남아있게 되어서 각종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적인 상태를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30세 이상의 성인의 약 7명 중에 1명이 당뇨병을 갖고 있다라고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도 약 30%의 환자만이 약 당이 조절이 잘 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당뇨의 대표적인 동반 질환인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은 약 11% 수준만 혈당이 조절이 잘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스스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혈당이 조절이 안 돼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러면은 혈당이 조절이 안 되는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 특히 유전적인 요인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족력,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있다거나 한다면은 아무래도 당뇨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은 비만이라든지 아니면은 과다한 음식 섭취라든지 또는 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당뇨병이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하는데요. 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유전적 요인이 대부분으로 소아 때 주로 발병을 하게 되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도 물론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져서 주로 성인 때, 중년 이후에 발병을 잘 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것은 2형 당뇨병을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다음, 단요, 다식과 같은 크게 3대 증상이 있는데요. 우선 높아진 혈당으로 인해서 그 혈당이 몸 안에 수분을 끌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고 소변을 많이 보게 되는 단요 증상이 생기고, 단요 증상으로 인한 탈수 증상은 수분 섭취를 찾게 되는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높은 고혈당이 있지만 그것이 에너지로 제대로 이용되지 못하여서 공복감을 느끼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음식물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다식이라는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증상 이외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나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 당뇨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증상이 없이 선별검사라든지 건강검진을 통해서 고혈당을 확인하고 확진검사로 당뇨를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근래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혈당 관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생활습관 교정과 약물 처방받아서 약물 치료를 하는 과정,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당뇨로 확진되기 전, 그러니까 정상보다는 수치가 높고 당뇨 확진되기에는 낮은 이런 단계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하는데요. 당뇨 전 단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약물 치료를 먼저 선행하는 것보다는 생활습관 교정이나 식습관 교정,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먼저 혈당을 조절을 해보고, 상태 악화가 없으면 그대로 유지하면서 추적 검사를 하기도 하지만 상태 악화가 된다면 추후에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는 음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음껏 먹고 마시고 했던 것들을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에게 필요한 총 열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고, 그 열량 안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를 정하고 그 음식을 어떤 시간에 규칙적으로 나눠서 섭취를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당뇨식을 계획하고 혈당을 관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건 간에 그것이 이제 열량을 갖고 있고 당을 얼마나 올리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 과정은 내가 이전에 계획을 했던 총 칼로리, 그러니까 총 열량 내에서 계획된 대로 음식을 선택을 하고 섭취를 해야 됩니다. 물론 과다 섭취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열량을 줄여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계획된 데 내에서는 가려야 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단 과자라든지 빵, 케이크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열량에 비해서 높은 혈당을
올리는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피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음식을 섭취하였다면은 당을 덜 올리는 음식들을 보충해 줌으로써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섭취에 자유로운 음식들로는 대부분의 채소가 해당이 되고요. 해조류라든지 버섯류, 그 다음에 곤약, 그 다음에 달지 않은 차,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열량이 낮고 당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섭취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선택하여서 섭취를 할 수 있고 공복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도 간식을 먹을 수 있고 외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택을 한다면 간식 같은 경우에는 식사에 붙여서 규칙적인 식사 과정 중에 간식을 먹는 것이 좋겠고요. 한 가지 재료로 된 혹은 기름진 음식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외식보다는 다양한 식품군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외식 장소나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음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를 하여야 한다면은 주 1회에 소주 2잔 이내로만 음주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운동은 혈당을 낮춰주고 기초대사량을 늘려주면서 혈당 조절하는 데 용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 과정인데요. 당뇨 환자에 맞춰서 어느 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료진과 상의를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뇨 환자들 중에 운동에 제약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저혈당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주 3회 일주일에 약 150분, 그러니까 1회에 30분에서 60분 사이의 운동을 약간 숨가쁜 정도의 운동 강도로 지속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틀 이상의 운동을 쉬는 날은 없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 내원하셨을 때 당시 혈당을 재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당화혈색소를 확인하여서 지난 3개월간의 평균적인 혈당 수준을 확인하여서 당뇨 조절이 얼마큼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물론 집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가혈당 측정과 몸무게 측정, 그 다음에 자가혈압 측정 등을 꾸준히 하셔서 내 몸 상태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공복혈당과 식후 2시간 혈당을 중점적으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추적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혈당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기상 시 당뇨약을 먹기 전에 혈당을 측정해서 기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식후 혈당 같은 경우에는 식후 2시간에 측정을 하게 되는데 매 식후 2시간을 측정을 하기는 어려우면은 이제 혈당 조절이 잘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식후 혈당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식후 혈당이 높게 나왔다 한다면은 그때 먹은 음식이라든지 양 같은 것을 당뇨 수첩에 기록을 해서 의료진과 상의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당뇨합병증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뇨병 망막병증, 당뇨병 신경병증, 그 다음에 당뇨병 콩팥병증, 이렇게 크게 3가지인데요. 당뇨병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당뇨 진단을 받을 때 안과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꾸준하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당뇨병성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발 관리가 중요합니다. 발에 상처가 나지는 않는지, 감각이 떨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이것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병원에 내원하여서 신경과적인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당뇨병 콩팥병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 내원하여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신장 기능을 평가를 하게 되고, 또한 소변 검사를 통해서 단백뇨라든지 당뇨 악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합병증 발생 유무를 확인을 하고 관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은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질환이 아니라 관리가 중요한 질환인 만큼 환자 본인은 자기 몸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질환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자기에게 맞는 맞춤 치료 방법을 정하는 것이 질병의 악화를 막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방법들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 영상이 당뇨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